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CPI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사상 최고치에 경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1% 초반대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지만 다소 아쉽게도 우리 국내 증시는 장 초반의 탄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까지 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어제 시장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는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대한전선, SK이터닉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HLB와 캠트로닉스, 알테오젠과 YC, HPSP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수의 반도체 종목들이 거래대금 탑5 리스트를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들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뒤에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바이오 종목들도 다수의 호재성 이슈를 들고 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의 탄력은 조금 잃는 모습이었지만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AI 산업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종목이 바로 대한전선과 SK이터닉스입니다. 전선 관련된 종목들 바로 전거래일에서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더니 어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7%대 추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과 관련해서도 급등세를 보인 종목이었는데 11%대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떠오르면서 미국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11%대까지 급등세가 좀 나왔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시간의 거래에서 신주가 200만 주가량 추가적으로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다소 아쉽게도 이 두 가지 투톱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두 종목 모두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 SK하이닉스 쪽으로의 확실한 탄력이 붙긴 시작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쉽게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0.13%로 결국에는 음봉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어제 반도체 종목들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요. 그 이슈들부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HBM3 생산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가동하겠다라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임원들 엔비디아의 미팅차 미국을 방문했다라는 보도가 들려오면서 이렇게 투톱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신다면 이렇게 엇갈리게 된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이 조금은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왔지만 다소 아쉽게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로의 요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4거래일 연속 상승부를 켜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부장 기업의 보조금을 지원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방안은 직접적인 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이수페타시스와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추가적으로 보여줬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22%대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유리기판 테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들썩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HPSP 보시면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는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1%대 급등을 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13%대까지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바이오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하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종목인데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금리 인하 외에도 정말 다수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의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아쉽게도 HLB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의 상승 탄력을 대다수 반납하고 이렇게 1%대 상승에 머물렀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대까지 급등하면서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아쉽게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HLB와 HLB 제약 그리고 일부의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봉 전환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LB 시가총액 12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올 들어서만 시총이 2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라는 소식까지 챙겨가면서 FDA의 승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알테오젠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시총이 거의 10조 원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5거래일째 알테오젠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HLB가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을 마치게 되면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대장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역시 장중에 7%대까지 뛰어 올랐다가 아쉽게도 2%로 마감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보통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알테오젠에는 실적도 잘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238% 증가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CTC 바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메가MD, 아가방컴퍼니, 꿈비, 삼양식품까지 어제 시간의 거래 탑5 리스트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로 지금 이렇게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의 연속성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이 가장 크게 밀리면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그 밑으로는 엔캠과 바이오플러스, ART, 크라우드웍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징주로는 먼저 실적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중에 교육 관련된 종목 메가MD가 대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탑5 리스트에는 메가MD만이 이름을 올렸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교육 관련된 종목들 다수가 정말 상한가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인 아가방컴퍼니와 꿈비도 상한가로 역시 거래를 마쳤는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왜 이렇게 시세를 보여줬는지도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TC 바이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상한가로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투정이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그 치료제는 조루 발기부전 치료제 원투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허가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허가를 받게 되면서 판매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MD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메가MD도 역시나 10%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2,750원이었는데 결국에 장마감 이후에 의대생들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의대 측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파업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신청을 내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종목인 메가MD가 대표적으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메가MD 외에도 다수의 IB 기병이라던가 교육 관련된 종목들 동반 상승했다는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를 비롯해서 역시나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다수가 시간의 거래에서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 달 중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단독 기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워라밸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의 기조를 제시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서 워라밸이 핵심적으로 빠져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워라밸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요.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올랐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TC바이오와 이 세 가지 종목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삼양식품은 호실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한가로 역시나 거래를 마쳤는데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증가를 하면서 9.9%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왔다는 점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아쉽게도 어닝쇼크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태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크게 실적이 쇼크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한가까지 좀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거의 300%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4% 정도 소폭 줄어들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쁘게 나온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한가로 직행할 만한 특별한 악재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제 MSCI 편입이 된 종목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실적은 나쁘게 나왔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매출이 46%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러스 역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들었는데요.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56% 줄어들었고요. ALT 역시 매출은 36% 줄었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미국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이후에 반락 마감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우지수가 4만 선을 장중에 넘어섰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고무적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살펴보시면 다우산업지수, 나스닥지수 그리고 S&P 500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보합권 정도의 내림세를 기록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도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실적 발표한 월마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월마트 실적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월마트 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64달러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월마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61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가 1,596억 달러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매 업체들 실적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인데요. 이 부분이 3.8%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 3.7%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이 주당 순이익은 0.6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0.53달러를 크게 상회했다는 점에서 큰 호실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전화로 진행됐던 어닝콜에 따르면 이 CEO 역시나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는 이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순이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와 끊임없는 월마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 동력이 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월마트의 전통적인 고객층인 저소득층 외에도 이들보다 소득이 높은 쇼핑객들 사이에서 월마트의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한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회계연도 실적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고요. 순매출이나 EPS 역시나 전망치의 상단에 걸쳐지거나 이를 웃돌 것으로 보면서 실적에 더욱더 강한 모멘텀이 되어줬고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소비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경우에 좀 살펴보시면 이마트는 어제장 3% 정도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목표가를 낮췄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소비 둔화와 연계가 좀 있겠죠. 롯데쇼핑이나 신세계도 관련 종목으로서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보실까요? 보험주라는 처브가 4.7% 어젯밤 급등하면서 26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으로 처브 주식을 2,59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67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고요. 이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들 가운데서 처브의 비중은 9번째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버크셔가 한 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SEC 측에 좀 비밀리로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2020년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경영진의 공개문답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계속 키웠는데요. 하지만 이미 월가에서는 버크셔의 은행, 보험, 금융 주식 매입 금액이 증가한 점을 봤을 때 은행주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공개가 된 이후에는 정확하게 보험주라는 점이 드러났고요. 하지만 일단 보시면 보험 사업은 버핏 회장이 1950년대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해온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손해보험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1분기에 호실적을 냈던 배경도 이 보험 사업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는 버핏 회장이 그동안 버크셔의 손해보험 사업을 그룹 핵심으로 언급해왔다라고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비밀리에 가려졌던 종목 바로 보험주 처브로 밝혀지게 되면서 처브 시간외에서도 급등을 기록했었는데 정규장 열리고 4% 정도의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보험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실까요? 네, 국내 보험주들 어제 주가 상당히 좋았죠.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불거졌습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이 실적에 대해서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삼성화재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며 37만 원 선 기록했고요. DB손해보험도 7% 상승세, 그 외에도 손해보험이라든지 보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처분은 좀 개별적인 이슈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불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실까요? 미국 증시에서 디어앤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4.7% 밀렸습니다. 39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의 별명은 농슬라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에 테슬라를 더해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농기계 제조업체인데요. 사실 실적은 좋았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8.53달러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매출도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컨센서스 추정치 133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15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건 결국에 가이던스였는데요. 수익 전망을 낮췄습니다. 연간의 순이익 지침을 이전 범위가 75억에서 77억 5천만 달러였는데 70억 달러까지 낮췄고요. 결국의 이유는 옥수수 가격같이 농작물의 가격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재고 증가나 불안정한 기상 조건들이 농기계 수요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라든지 하베스팅 콤바인 같이 이 기계들을 낮게 생산해서 재고를 줄여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농슬라라는 별명을 가진 비슷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대동기어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농기계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대동기어 TYM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다만 어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